작물이 시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깥에 계신 분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라지를 어떻게 하면 크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양리성을 높게 할 것인가, 이제 산삼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산삼은 제가 이제 복도를 나가는 중에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수업 마치고 또 답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지금 우선에 먼저 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가 소위 산빛 아래, 경사진대 또는 이제 바위가 있는 데 자란 것은 왜 외줄기로 하나만 탁 자라고 그게 작느냐? 근데 그게 양리성이 겁나게 좋은 겁니다. 제가 저 강원도 어디 가서 제가 유튜브 올려놨습니다만, 도라지 한 뿌리 150만 원짜리 믿으시겠습니까? 30년 된 거예요. 산삼, 산삼 길이 1.2m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게 한 100년 가까이 되는 모양입니다. 80년 이렇게 적어놨던데, 그게 얼마 하겠습니까? 500만 원. 그건 아주 극히 드문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포닌이 서서히 자라면서 농축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불에 쫙 7일간 이렇게 달여서 드시면은 완전히 이거는 만병을 다 다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약 중에 약이라고 하기는 건강기능식품, 건기식 중에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만, 사포닌 있지 않습니까? 인삼의 사포닌, 도라지의 사포닌만 추출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소비자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냥 생거 흙 조금 묻은 거 사 드시겠다 하는 쪽이 많으신데, 실제 이제 양리성을 보면 고루 하는 게 그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쭉 장시간에 이렇게 저온에 달인 겁니다. 약불에 그렇게 한 건데, 도라지를 심다 보면 지금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도라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캐다가 잘린 것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만, 요게 줄기가 한번 난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는 뿌리인데 요 부분, 요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상처 같은 거 입으면 어떻습니까? 뭐가 생기죠? 딱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으면 딱지가 생긴 처럼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경흔이라고 합니다. 줄기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요 경흔의 개수를 보고 여기 몇 년 됐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게 거의 맞습니다. 과거에 특허를 냈는데 경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 전문가들은 그걸 보고 판단하고, 더덕은 어떻습니까? 더덕은 내두의 개수를 보고 하시죠. 그 내두를 하는 건 위에 줄기가 하고 뿌리하고 이어지는 그 뿌리 부분에 보면은 볼록볼록하게 뾰루지처럼 난 거 있습니다. 그게 내두입니다. 그게 몇 개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10개 있으면 10년 된 거고 20개 있으면 20년 된 겁니다. 그래서 더덕 중에 우리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군대에서 저 강원도 근무하신 분들은 산에 가서 훈련 갔다가 더덕 한 뿌리, 몇 뿌리 캐면 어떻습니까? 딱 쪼개면 어떻습니까? 하얀 진액 나오죠? 그거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막 시죠. 달이죠. 달이 가지고 막 짭니다, 그냥. 고참에 와서 두드리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지금 휴전선 철칙 있지 않습니까? 안쪽에 가면 그런 것들이면 도라지하고 더덕 쎄습니다. 쎄다는 표현 아시죠? 엄청납니다.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야, 지금 이제 농학 전공이니까 지금 약들 따져 있는데 철통문 이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남북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도라지 터덕 쪽에 그 지뢰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농담이고 그 정도로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덕도 마찬가지고 도라지도 마찬가지고 안에 하얀 물이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독한데 잘못 드시면 갑니다. 저 위로 가버립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드립니다. 산삼이 좋다고 어떤 분이 산삼 50년산 엄마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식이죠. 자식 어린 아들 7, 8살 된 놈을 이거 먹이는 보통 열도 많은 애를 그 딸이 먹이면 왜 되겠습니까? 더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력이 조금 약간 허하신 분들 만 60 좀 돼서 주로 이제 양인보다는 어민들, 어민 아시죠? 어민은 몸이 좀 차고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어미 두 종류가 있는데, 일단 소어민한테 잘 받죠. 이런 분들은 아까 약불에 서서히 달아서 물하고,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아까 꼭꼭 씹어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냥 도마 버리는 겁니다. 그냥 나물입니다. 나물. 소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진전이 되면 될수록 여기에 사포닌이 농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아도 아주 고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간은 50년, 60년, 70년 두고 농축해 온 건데 이것을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끓여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분해되어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금강석 있죠. 돌, 다이아몬드 이런 애들은 이 갈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지거든요. 서서히 시간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흘러야 깨지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산삼이나 인삼은 아니고 도라지나 이 산도라지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리성이 그만큼 좋은데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를 하시려고 하면 약불에 서서히 우려내서 반드시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요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지만 인삼이 여러분 인삼 혹시 인삼 재배하시는 분 여기는 안 하죠. 여기 기후적으로 안 됩니다. 토양도 안 되고 죄송하지만 이쪽은 안 됩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저쪽 약간 추운 쪽을 잘 됩니다. 저기 충북 음성이라든지 여기 금산 있지 않습니까? 금산하고 좀 북쪽으로. 지금은 우리가 상당한 큰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우리 인삼을 완벽히 제대로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데 지금 중국 인삼, 미국 인삼, 캐나다 인삼까지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고려 인삼이 뭐 띵하오 뭐 할 정도로 최고였는데 지금은 위상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것은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학술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당한다는 얘기하죠. 무조건 똑똑해야 됩니다. 얼썩하게 있다가는 다 채가 버립니다. 내 건데 이거 내 거로 하면 누가 증명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다른 사람이 그거 갖고 와서 예를 들어서 이거 내 거다 하면 그 사람 겁니다. 하나 예를 들까요? 카레 하면 어디 겁니까? 카레. 인도 확실합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방글라데시 친구들 만나면 방글라데시 거랍니다. 딱 얘기하는데 뭐 단호하게 그거 우리 거야 딱 이러 합니다. 아닌데 인도가 더 유명한데 아이 그거 가지고 우리 거 가져가 저거 해서 보이지. 방글라데시 같이 있잖아요. 방글라데시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인도가 아니고. 그러면 요리 해놓은 거나 이런 걸 봐서는 어디가 제일 유명합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카레로서는 최고의 맛을 내고 요리 잘하는 일본입니다. 네, 하여튼 그 요리를 김치도 잘못하면 왜 됩니까 지금? 김치가 왜 됩니까? 기무치 됩니다. 기무치 거의 되어 있습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뭐든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하다가 할 거 없으면 뭐 한답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00% 망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그냥 뭐 와갖고 얼쑤가해고 너무 다른 사람 하는데 가고 뭐 형님 뭐 합니까? 그냥 형님만 믿고 하는 겁니다. 그 형님도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그 형님은 살만하거든요. 지금까지 시골에 살았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살만하실 겁니다. 뭐 내가 뭐 도라지 강의 들으나 안 들으나 크게 뭐 내가 사는데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기농기촌 하신 분들은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교육 들으러 안 오십니다. 안 오거든요. 직접 뭐 몇 마디 들어가고 제가 유튜브 몇 개 좀 보고 대충 해가지고 대충 하다가 이거 안 된다. 이거 돈 안 된다고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반드시 몇 년 동안 주말에 반드시 매번 와서 여름도 겪어보고 겨울도 겪어보고 고생도 해보고 골뱅도 좀 들어봐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인삼 사포닌 하나도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잘못하면 다 뺏깁니다. 전부 다 뺏깁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지금 그 미국에 인삼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유튜브나 이거 한번 쳐보십시오. 생산량하고 판매되는 거. 대단합니다. 지금 도라지는 과거 어땠냐 하면 어디서 거의 수입했습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거의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수입합니까? 하락해도 할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국제 정세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격 차이 없잖아. 예, 그 중국이 좀 잘 살게 된 것도 있고 중국의 공업화가 진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매연, 미세먼지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아니 너가 줄 게 어디 있노? 내몰 것도 없는데 그래 됩니다. 도시화도 물론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거의 수입 못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업해야 됩니다. 주곡은 기본이고 도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뭐 다른 데서 사오지 뭐 이 가는 순간 의미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그만큼 키워놔야 됩니다. 더 가치도 높여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도라지 제가 큰 거 만드는 거 말씀드린다고 했죠. 예, 그거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내가 6년, 10년 이렇게 한 키워보려고 하니까 얘가 한 3년, 4년 되니까 썩어가더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제가 20년, 30년 됐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뭡니까? 이거 딱지 앉은 겁니다. 예. 이게 하만입니다. 하만. 예. 하만의 가수원에서 이거 채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무입니다. 이거 나무. 완전히 목철화됩니다. 이게 이로 한번 이렇게 깨물어 보십시오. 이 다칩니다. 완전히 목철화되어 버립니다. 몇 년 지나면 되느냐? 통상적으로 7년 지나면 목철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질문 없으십니까? 약효. 예? 약효가 어떻게 되는지. 약효는 아주 대단합니다. 농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약효를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조금 더 진독하기 전에 그럼 도라지가 아까 어디 좋다고 말씀드렸죠? 기관지, 선식, 결핵, 폐결핵, 폐 쪽에 좋다 말씀드렸죠. 당뇨에도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자,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뇨에 좋은데 잘못하면 당뇨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건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건조 방법에 따라서 당이 많이 우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이. 그건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그럼 건조를 어디에 시키는지 가장 좋느냐.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예, 햇빛 말씀은. 양근, 햇빛에 말리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우리 조상분들이 하시는 대로. 근데 햇빛에 말려갖고 보관을 오래 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건조시켜놨고 어디에 보관을 할 것인가. 그냥 아까 고를 만든다든지 제품을 만들면 되는데 생으로 아까 소비자분들 좋아하시니까 그걸 놔두려고 하나 못 팔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다 팔아보면 좋은데 안 팔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수확해놓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온 저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온 저장. 그래서 우리 배추 보관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배추. 네, 신문지 싸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 속에나 저온 저장 토굴이나 이런 데 많이 하시죠? 예.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보관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마대 있지 않습니까? 마대에 신문지 딸딸 사가지고 1kg, 2kg 단위로 똘똘 말아가지고 고래가지고 저온 저장 딱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 2년까지는 거의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뿌리가 다친 애가 있습니다. 이미 뿌리가 없어. 이것처럼 이런 거 다친 애들 있지 않습니까? 요 다친 애들은 여기를 통해서 이미 균이 감염된 겁니다. 감염된 애들은 썩어 들어갑니다. 온도 저온 저장해도. 예, 그 점도 있고, 요게 이제 썩는 거 뿌리 썩은병 얘기를 했으니까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 하면, 지금 높이를 그 1m 하고, 맞으시죠? 아까 질문 누가 하셨죠? 뒤에 가셨네요. 예, 높이를 이제 1m로 해가지고 배수가 아주 너무 잘 되게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왜냐하면 배수가 잘 되게 하고 나는 뿌리를 한 1m 길이로 해서 명품 도라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동의보감촌 아시죠? 산청에? 그게 한 7, 8년 전에 제가 갔다만 도라지가 한 80cm 되는데 한 뿌리가 한 1kg 됩니다. 되는데 그 가격이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30년산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750만 원. 제 사진이 있습니다. 750만 원. 누가 사는지 안 사는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그 정도로 본인이 자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놨을 거 아닙니까? 일반 숯불 도라지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기 때문에 다는 말씀드리고 못 드리고 원리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질문 중에 관수를 해야 되느냐, 관수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수를 하실 때, 아까 우리 고랑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가 고랑이지 않습니까? 고랑으로 물을 대지 않습니까? 고랑으로.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뿌리 썩은병이 발생한 게 있다 하면 요 물 따라서 딱 균이 다 이동합니다. 그럼 전체가 잘못하면 한 2년쯤 지나면 한 방에 뿌리 썩으면 발생 다 해버립니다. 요걸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물을 줘야 되겠다 하면 요즘은 그 농약 치는 거, 제초제 쓴 거 절대 안 됩니다. 있지 않습니까? 트랙타나 경운기나 달아가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주시면 됩니다. 정 가물면. 그런데 도라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존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하시면 명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 나는 뭐 도저히 야가 안 되겠다. 나는 마음이 아파서 물을 줘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준다고요? 위에서 줄 수 있는 관수법. 요즘 전적 관수 그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호수돼 가지고 물 부르르 나오는 거 그죠? 바늘 구멍처럼 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깔아 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야, 그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은 약통기 들고 와 가지고 물 담아 가지고 쭉 뿌려 주시면 됩니다. 근데 물을 주실 때 언제를 피해야 됩니까? 예? 햇빛이 많은 낮. 예. 예, 대단하십니다. 낮에 햇빛이 강할 때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 언제 주란 얘기냐 하는 질문 하시겠죠? 예. 예, 오후에 주시거나 제일 좋은 게 오후 해가 좀 넘어갈 때나 한 4시 아니면 아침 같으면은 9시 이전 요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주시면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자, 해가 쫙 비치고 있는데 잎은 뭘 하려고 합니까? 광합성 하려고 쫙 잎을 벌리고 쫙 햇빛을 바라보이는데 물을 팍 뿌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공이라고 있는데 이걸 문을 닫아버립니다. 광합성 안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효과냐면 빛이 강하면 물방울이 뭐가 됩니까?
돋보기가 됩니다. 그죠? 예. 돋보기 역할을 해서 타버립니다. 그럼, 야, 나 물 줬는데 며칠 지나니까 단전병인가 싶어가, 아이, 교수님이 뭐 단전병인가 뭔가, 뭐 했습니까? 하면은 실토를 다 하시죠. 뭐는 물 줬는데 언제 주셨습니까? 하면은 낮에 줬다 하시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9시 이전에 햇빛이 약할 때, 무조건 햇빛이 약할 때 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지금 슈퍼도라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답변 드립니다. 제일 귀한 법이죠, 우리 애기들이, 그죠? 예. 내 유튜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슈퍼도라지를 만드느냐 하면, 슈퍼도라지는, 자, 도라지 특성을 잘 이용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사람이,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목마른 사람이 꿈을 판다, 시험 판다, 그죠? 그러면 도라지가 만약에 심어놨는데 물 없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뿌리가. 물 따라 조금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 원리를 잘 활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뭐 지상도 없이 내려갑니다. 지상도 없이 이해하십니까? 끝도 한도 없이 막 지마대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요게 스프 도라지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를 땅이 배수가 아주 잘 되면, 자, 배수란 얘기가 나오는데, 배수는 이 토양의 토성이 있지 않습니까? 토양의 성질. 그 양토냐, 식양토냐, 사양토냐, 사토냐, 그러니까 모래가 많느냐, 뭐, 이걸 갖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래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토성, 토양 성질이 물이 빠지는 정도이고, 지하 수위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 수위. 그러니까 연밭이라든지 벼 재배하는 곳에는 이미 삽을 가지고 한 50cm 파보면 아래쪽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확 쥐가 있습니다. 그걸 지하수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하수위가 이미 높은 데는 배수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야, 나는 야, 모래 뭐 몇 차 갖다 넣었으니까 배수 잘 될 기다. 뭐 이게 1m 이거 80, 뭐 1m 20이 아니고 나는 4m 간격으로 그냥 골마 슬슬 하나 내놓고 말기다 하시는 순간 망합니다. 한 2년 돼 보십시오. 뿌리 다 썩고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싫어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땅을 사면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1m 50까지 삽으로 파보십시오. 실제 파보셔야 됩니다. 진짜 지하 수위가 높은지 안 높은지, 내 논이 보통 논인지 아니면 사질답인지 아니면 식토인지 그 성질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물이 안 그러면 실제 이제 양동이 들고 가가지고 구멍을 조그맣게 팝니다. 한 폭 30cm 정도를 해가지고 거기 물조르기로 물 한번 넣어 보십시오. 한번 부어놨고 위에 또 가서 한번 부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물이 밑으로 잘 빠진다면 아, 이건 배수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꼭 본인이 가지고 계신 토양의 성질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것. 이것을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슈퍼 도라지 만드는 법입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에 경사지죠. 경사지죠. 그러니까 배수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됩니다. 아주 잘 됩니다. 아까 그 30년 된 거 제가 어디서 채취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과수원입니다. 단감을. 과나무밭에 소위 언덕배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30년. 그냥 뿌리 썩은 없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종자를 뿌려놨다고 하시거든요. 야, 나는 30년 전에 뿌렸어. 그죠? 그 3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근데 이만큼 뭐 한두 뿌리가 아니고 한 뿌리만 해도 대광줄이 철철 넘치는 정도로 한 3kg, 4kg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30년 된 걸까요? 그런 걸 많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도라지가 아까 제가 몇 년 되면 목질화 된다 했습니까? 7년 딱 되면 목질화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꽃이 언제 핍니까? 7, 8월에 보통 피죠. 그죠? 그러면 꽃이 피고 열매가 그 떨어지겠죠. 그러면 한 7, 8년 되면 이제 죽기 시작하죠. 그 밑에 또 씨가 또 올라오죠. 그러면 이게 뿌리가 막 하나가 있던 게 막 이렇게 막 항아리처럼 커지겠죠. 그럼 30년입니까?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기만 하고 어쨌든 이제 그 부분 내가 심기 시작한 거는 30년 됐다 라고 가정하고 나중에 보시면 막 이따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키우는 방법은 장시간에 키우는데 숲 도라지는 그래 키우면 돈 안 됩니다. 30년 키우고 그거 한 뿌리 10만 원 받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0년 하면 뭐 제가 원래 60인데 30년 지나면 저가 있을 텐데 그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숲 도라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먼저 아까 이런 두둑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저기 계신 선생님은 1m 높이 하셨죠?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육묘 이식을 합니다. 3년쯤 된 것 또는 4년 된 거를 4년 된 거를 캐와서 아주 뭘 합니까? 2년 된 것도 관계는 없습니다. 깨끗한 것만 해야 됩니다. 뿌리가 잘릴 거나 이런 거 안 됩니다. 깨끗한 거를 언제 이식합니까? 가을에 이식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봄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가을에 일단 하신다고 가정하고 봄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이식하시고 물을 안 줍니다. 안 주고 가만히 놔둡니다. 원래는 옮겨 심으면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비료 섞인 물이 있지 않습니까? 비료 섞인 물. 아니, 복합 비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소도, 질소도 있고, 인산도, 카리도 있고,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믹스를 해가지고 관주하듯이 쫙 합니다. 그래가 한 몇 시간 지납니다. 한 4시간 정도 놔둡니다. 아니면 뭐 한 6시간, 8시간. 아침에 준 것 같으면 오후 한 6시쯤 가셔가지고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물을, 그냥 맹물을 쫙 줘버립니다. 그럼 밑으로 쭉 배수가 되겠죠. 그럼 지금 흡수할 만큼 흡수하고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물이 없습니다. 이제 씻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면 물도 없죠. 이제 물 안 주니까. 그럼 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물 차다 내려가겠죠. 그러면 좀 있다가 한 달쯤 있다가 또 한번 그래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 70, 80cm까지 키웁니다. 한 3, 4년 만에. 예.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깊이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도 나는 키우겠다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한 뿌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꽃을 피우고 거기서 떨어져서 다시 또 나고 이렇게 한다 했죠.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1년생, 2년생을 그냥 3뿌리를 또는 5뿌리를 이렇게 뭉쳐서 지프로 딱 매어놓고 딱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덩어리 됩니다. 한 덩어리 되겠지. 그러면 그거 한 3년만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만해지겠지. 아까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따 만해지겠지. 그러면 제대로 된 명품이 한 뿌리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포대 있지 않습니까? 비료포대. 비료포대에 뭐 한 분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또 뭐라 그러노 이거죠. 시커먼 거, 부직포그 해가지고 만든 거, 포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시는 분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포크레인 들고 와가지고 깊이 1m 파가지고 폭 1m 해가지고 아까 사장님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분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이제 본인의 능력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를 어디에 두고 추진을 할 것인가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실 건데 그럼 비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질문하실 거죠? 비료. 여기 이제 도라지 심기 전에 비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자, 토양 검사부터 하신다. 흑토람에 가서, 그죠? 자, 토양 검사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도원이라든지, 그죠? 농협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 성분표를 갖고 흑토람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있죠? 흑토람이라고 치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여기 얼마니까 비료를 얼마 넣어라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표준 비료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명품 도라지를 만드는 겁니다. 가능하면 길이가 길고 짬뿌리가 많이 나게 하는 걸 만들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그 방법이고, 그 전에 이제 시작입니다. 토양을 맨 처음에 이제 내가 샀다, 또는 내 땅에 있다, 모종을 사왔다, 아니면 모종을 키웠다, 옮겨 심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그럼 토양이 이제 사용을 한 중화시키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봅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맨 처음에. 와서 대들이 옆으로 노타를 해가지고 이름 씌워서 점심을 예, 이제 저렇게 하면은 명품 못 만납니다. 저렇게 하면은 이제 3년만 키워가지고 키로당 2만 원, 2만 5천 원 받고 그냥 파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그러면 여기 뭐 강의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올 이유도 없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자, 아까 제가 목마른 사람이 뭐 한다 했습니까? 옹을 팝니다. 그럼 비료기를 위에 두면은 얘가 뿌리가 밑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비료 성분이 위에 많이 있으면은 얘가 밑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료를 밑에 넣어야 됩니다. 그 밑에 뭐 어떻게 넣느냐? 어떻게 넣으실 겁니까? 포크레 파야지. 예? 방금 뭐라 하셨는데? 예, 고랑을 파고 거기 고랑에 비료를 주신다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비료도 절감하고 도라지도 명품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비료를 내가 줄 만큼 시바르당 퇴비를 2톤 주라. 퇴비 그냥 퇴비 덜 썩은 비료 주시면 절단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뭐 안전한 뭐 개분도 쓰시는 분들 계시고 뭐 저 돈본 우분 다 쓰시는데 완전한 완숙 퇴비를 쓰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뭐 퇴비 좋다고 하는데 덜 썩은 거 갖고 이렇게 뭐 대충 뿌리 놓고 하다가는 한 3년 지나면 절단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균이 그대로 감염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 하면 위에다가 퇴비 완숙, 완전히 부숙된 부숙입니다. 썩은 게 아니고 부숙. 미생물에 의해서 부숙된 퇴비를 아주 잔 거 있지 않습니까? 쫙 내가 심는 두둑에만 여기만 일단 심는 거죠. 두둑이든 뭐 고랑이든. 그리고 전기를 최대한 깊이 넣습니다. 최소 20cm, 30cm 하면 포크레 말씀하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명품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봅니다. 한 30cm 아래까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밑에 생흙이 있지 않습니까? 생땅, 생흙이 위로 올라오겠죠. 완전히 천지 개벽하는 겁니다. 뒤집혀 버리죠. 뒤집히면 얘가 딱 옮겨 심었습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양분이. 그럼 뭐 따라갑니까? 비료 따라, 그러니까 양분 찾아 산만이가 아니고 양분 찾아 땅 속으로 쭉쭉 빠져 들어갑니다. 그게 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추울사항 식품에 물 주십시오. 다른 거는 우리 정원수라든지 묘목 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옮기 심고 나서 물 주시죠. 얘 옮기 심고 바로 물 주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안 큽니다. 잎이 약간 시들시들 꼭꼭꼭 좀 그거 하다 싶으면 물을 주십시오. 생명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굳이 안 주셔도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강의 잘못 들으시고 뒷말만 들으시고 물 안 줘도 된다라는 말만 들으시고 안 주시다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고 약간 이렇게 잎이 말라갑니다. 말라가면서 야, 이거 가시겠다 싶으면 딱 그 순간에 주시면
싹 깨어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얘들은 옮기 심기 전에도 잔뿌리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있고 물 차다 내려가기 때문에 금방 흡수를 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심는 방법. 자, 심는 방법 설명드립니다. 심는 방법을 아까 이제 심을 때 어떻게 심던가요? 옮겨 심을 때. 한 번에 세 개씩 해가지고 몽땅 튀겨가지고. 아, 예, 그런 거는 이제 그거 하는 거고. 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요 앞에 보시면, 요 있지 않습니까? 아, 요렇게. 요게 이제 뭐 일항이라 하지 않습니까? 두둑하고 고랑 합쳐서. 그렇게 요 일항을 통해서 하시는데, 요 고를 저렇게 쫙 그냥 팝니다. 파고, 이 관절 안 좋도록 이렇게 앉아서 조금씩 앉아 이러면 관절 절단납니다. 그냥 대충 이래 소위 숙여가지고 툭툭툭툭 등 간격으로 한 20cm, 25cm를 툭툭툭툭 그냥 놔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냥 흙을 요 옆에 흙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새서랑 들고 저 팔개 새서랑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삼각형 이거 쭉쭉 그냥 덮으면 오시면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이 봄이지 않습니까? 예, 봄에 옮겨 심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잡초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잡초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작되어 나온 게 뭡니까? 이 천공, 비닐에 구멍 뚫은 거 있죠? 그 종자만 이래 하도록. 그건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죠. 그게 아주 편하죠? 아주 편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우리는 육묘 이식을 하지 않습니까? 옮겨 심은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난리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지금 말씀 잘 하시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비닐이나 부직포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구멍을 뽕 내가지고 하나씩 요즘 그 감자 심는 거 아십니까? 감자 그 간편 이식기 쭉 벌렸다가 툭 넣고 툭툭툭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이것은 옮겨 심는데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골 타놓고 그냥 두루룩 놔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하시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닐을 위에 덮어 놓으면은 이 바깥쪽하고 순환이 잘 안 됩니다. 순환이 잘 안 된다는 말은 뿌리가 썩을 염려가 많습니다. 지나보십시오. 오래 두면은 비닐 덮어 놓으면은 반드시 문제 발생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요거 말고 다른 건데 벼를 과거에는 잡초 방제가 문제니까 어떻게 했냐면 종이 멀칭 들어보셨죠? 종이 멀칭 또 비닐 멀칭을 합니다. 해놓는데 가을에 딱 되니까 흰빛 입마름병이 쫙 발생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너무나 우습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목적은 단지 잡초만 방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겁니다. 했더니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위아래와 소통이 안 되니까 땅 속으로 공기도 안 들어가고 거미도 역할을 못하고 거미가 밤에 땅 속에 있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 딱 하나 오니까 공기가 또 안 들어가니까 뿌리가 연약해지겠죠. 연약하니까 위에 병 하나 딱 오니까 전체가 전멸돼 버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까지 감기 한 번 앓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 네. 나는 막 매년 감기다 골골결결 한다 하시는 분. 그 차이는 뭐겠습니까?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내 몸 관리를 그만큼 못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건 뭐냐? 면역력의 차이다. 그 면역력은 어디서 오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에 유용 많이 하죠. 유용균이 그만큼 많다. 그래서 면역력의 80%를 차지한다.
매일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암세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5천 예, 3천에서 4천 개 만들어지고 있죠. 어이구, 큰일 났다. 암세포 만들어진다. 만들어지는데 어쩌라고요? 하루에 3천, 4천 개 만들어지면은 1년 하면 300일 하면 얼마입니까? 90만 개입니까? 어떡할 겁니까? 면역력이 있으니까 그걸 다 퇴치를 하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예. 그걸 유공을 해가지고 예. 이 도라지 안착되고 나서는 그 유공을 뺏기만 그렇죠. 그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이 뭐냐면 질문보다는 답변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자, 내가 꼭 비닐을 써야 되겠다. 나는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그냥 감자 이식기 가지고 사모님은 이렇게 하시고 나는 집어넣고 이렇게 교대로 하시겠다 하시면 비닐 덮어 놓으시고 20cm, 30cm 간격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成功 안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된 거 그냥 검정색 필름 그냥 덮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1년 정도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큽니다. 옮겨 심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소위 지상부가 아주 이제 잡초와의 경합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비닐을 뜯어낼 때 완전히 막 거지 비슷하게 되어버립니다. 개울에 위에 순이 죽고 난 뒤에 겨울에. 좋습니다. 겨울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비닐 한번 걷어보시면 너덜너덜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점은 있어도 그렇게 걷어내실 자신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은 나는 그래 하기 싫다. 요 방법대로 그냥 쭉 이렇게 하나씩 두두두두 뿌리고 나중에 흙 두두두두 덮고 하겠다. 잡초가 문제된다 하시면 여기다가 피복지를 덮으셔야 됩니다. 그럼 비닐을 지금 덮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덮으시냐면 과거에 산골의 농가분들은 이제 산에 갈비 있지 않습니까? 솔잎, 소나무 잎 이걸 많이 하시는데 지금 큰일 납니다. 하시면 안 되고 왕개 있지 않습니까? 그 왕개가 좋은데 왕개 단점이 있습니다. 얘가 뿌리는 중에 바람이 분다 하면은 옆으로 뭐 이웃이 다 날려가 버립니다. 바람 세게 불어보면. 그럼 그거 하고 나서 또 물 뿌려야 됩니다. 못 날아가니까. 그 이중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럼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짚을 네. 볏짚 있지 않습니까? 조금 형태가 큰 거, 무거운 거,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다 덮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자,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긴 이렇게 되면 비닐하고 비슷한 양상이 이제 빚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 하나씩 탁탁 또 이렇게 심으셔도 되고, 이렇게 심고 나서 요 사이에 그냥 공간을 쭉 해놓고 짝대기 가지고 와서 그 옮겨 심은 식물체, 도라지 주변에는 살짝 이렇게 제껴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몇 cm를 덮을 것이냐? 저희들이 실험해 보니까 3cm 덮으면 잡초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3cm는 양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친환경 재배는 완벽히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하시다가 뭐 속상하면 이거 잡초 못 잡겠다 하면 뭐 제초제 들고 뿌리시는 분 계시는데 절단납니다. 친환경 인증 절대 못 받습니다. 도라지는 약품으로 쓸 거기 때문에 반드시 친환경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점을 꼭 강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육묘 이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도라지 아까 우리 도라지는 흰색 도라지인데 청도라지입니다. 그 수프 도라지라고 하는 것은 다 청도라지입니다. 백도라지하고 청도라지 심어 보십시오. 백도라지가 못 이깁니다. 전부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에 있어서는 청색이 우승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나중에 청색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뿌리도 줄기도 한번 보십시오. 줄기도 그렇고 뿌리도 그렇고 아주 강합니다. 청도라지는. 백도라지는 그야말로 약합니다. 못 이깁니다.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태풍 온다든지 이러면 도복소의 쓰러짐도 잘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백도라지의 단점이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드렸죠. 도라지 생각하면 도라지 보시면 뭐가 생각나시냐고 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소위 치유농업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으십니까? 요즘은 이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또 괴로운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이제 소방 쪽에 계시는 분들은 막 사건 하는 거 막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막 표현하기 뭐한데 막 그런 장면들 막 그게 꿈속에서 막 나타나고 이러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참전 용사들 뭐 이런 분들 하고 저는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 얘기 듣고 보면은 막 끔찍하거든요. 잠 못 잡니다. 그런 분들은 치유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과거에는 막 내가 농사 짓는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주말만 되면 돌 주우러 다니고 막 어떻게 보면 좀 뭐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예, 그래야 뭐 잊어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뭐 술로 이렇게 달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한창 뜨고 있는 게 뭐냐면 치유농업이라는 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치유를 이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를 어디서 하느냐 농업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농업이 지금 뜨고 있고 지금 국가 자격증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째 이제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쪽 분야가 뜹니다. 그러면 시골에 기농기촌에서 내가 땅 좀 있고 전망이 좀 괜찮고 하면은 치유농업을 운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자격증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꽃을 딱 보면 치유농장을 내가 만들었다 하면 쫙 전면적으로 심는 거죠. 그럼 우리 농장 이름이 뭐 사천 하면은 사천 무슨 농장 할까요? 도라지 농장 하면 하얀색 꽃으로 도라지 농장을 쫙 해놓으면 드론을 사진 딱 찍어 홍보하기도 좋고 바깥에서 오신 분들이 도라지 꽃 하얀색 도라지 있지 않습니까? 꽃을 쫙 보시면 마음에 또 평화를 얻으시거든요. 이 도라지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꽃말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라지 꽃을 도시민들이 힐링하실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치유입니다. 치유를 하실 분들이 흰색을 좋아하는지 보라색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혼합된 걸 좋아하는지 몇 대 몇의 혼합을 좋아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꽃으로도 활용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한 6년, 7년 되면 이것을 나는 뿌리로도 소득을 얻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딱 하나의 목표를 두고 나는 오직 뿌리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청도라지 하시면 됩니다. 청도라지를 하시가 수프도라지 재배법 방법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경제성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이제 재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대가 아주 강하거든요. 이렇게 재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30년생 이 도라지가 이 도라지입니다. 제가 이거 2009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요게 몇 리터입니까? 1.8리터. 요게 1.8리터밖에 안 됩니까? 3.6리터. 예, 3.6리터입니다. 그 요게 지금 한 뿌리거든요. 요게 이제 경운을 보면은 저희들은 이제 요게 흔적이 하나, 둘, 뭐 쫙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샬리 봤습니다. 26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사님은 30년 됐다 하는데 그 처음 시작한 건 30년이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정확하게 제가 판단하면 요것은 늦게 나온 겁니다. 그죠? 안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제 목질화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완전히 이 나무 목질화 되지 않습니까? 예, 요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도라지고, 자, 이제부터는 조금 머리 조금 아픈 걸 설명을 드립니다. 이 꽃이죠. 이건 내가 번식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 겁니다. 도라지 심어서. 요거는 이제 9월쯤 되면 요렇게 꽃이 이제 7, 8월에 꽃이 피고 9월쯤 되면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사천은 한 9월달쯤 되면 이렇게 됩니다. 꽃몽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씨앗을 요렇게 손으로 비비든지 하시면은 뭐 잘은 안 떨어져도 이렇게 분리가. 연식에 따라 꽃이 틀리듯이 1년생하고 2년생하고 피는 시기가 예, 그거는 연식이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토양 양분하고도 그렇습니다. 기후하고도 그렇고 여기 이제 내가 충분한 양분이 있고 생장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천천히 핍니다. 근데 양분이 부족하고 건조하고 악조건이 놓이면 빨리 내가 번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빨리 피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내년에 내가 종자를 심겠다 하면은 이 종자 중에 시중에 지금 판매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봉지에 뭐 1000개씩 이렇게 담아가지고 판매하는데 가격은 안 비쌉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걸 권유를 드리냐면 나는 대량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량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헥타르의 개념입니다. 헥타르. 가로 100m, 세로 100m 정도 되는데 한번 대규모로 해보시겠다 하면은 비싸니까 종자를 하시고 그리고 나는 조그맣게 그냥 한 100평 정도 하시겠다 하면 그냥 육묘 주변에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쳐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여기 하동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2년생 정도 된 거 한 폭이 500원에서 700원 정도 합니다. 예, 그걸 그냥 사오시면 됩니다. 모종은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예. 저기 도라지를 한 태풍 오기 전에 한 8월 달 정도에서 한번 중간에 잘라놨습니다. 질문이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역시 대단하십니다. 넘어갈라 했는데. 자, 이제 질문이 뭐냐면 태풍 오기 전에 이제 줄기를 자르는 게 어떠냐 이런 질문 하셨는데 콩도 그렇고 콩은 순 지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을 지른다는 것은 더 이상 위로 자라지 마라. 꽃 피우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 이게 이제 사람 키에 따라 좀 다른데 한 60cm 정도 자랐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위에 잘라뿌려도 됩니다. 잘라뿌리면 이제 그 아래 잎에 의해서 광합성을 해서 그 산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뿌리로 갑니다. 그런데 그래 안 하고 꽃이 피도록 가만히 놔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위로 자꾸 갑니다. 얘들이. 예. 그래서 나중에 뿌리 사이즈도 적고 사포닌 함량도 줄어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콩하고 동시에 같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 고구마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구마까지 가겠습니다. 고구마 어떤 분들은 재배하시면서 순지르기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고구마 하십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놔둬도 돼요. 네, 귀찮은데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분 계십니다. 고구마 재배하시는데 뿌리만 이용하십니까? 뿌리만 따는 사람도 있고 뿌리 담는 있다는 사람이 많지. 그래서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줄기를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이제 시작해야 되냐면 덜깨 있죠. 덜깨. 그럼 덜깨는 잎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열매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종자가 인종이 있고 줄기 씨앗용이 있다니까. 자, 이때 이제 우문현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멍청하게 해도 아주 현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품종이 다릅니다. 그죠? 예.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덜깨는 과거에는 종실용만 주로 하다가 우리가 텃밭에 가서 그냥 먹고 싶으면 좀 따먹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분업화 되어 있습니다. 그 덜깨 잎을 이제 종실용으로 할 것은 거의 채취를 안 하죠. 예,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시설 재배를 해서 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일단은 생장 자체가 식물이라는 특성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얘가 빛이 있고 온도가 지 자라기에 적당하고 수분만 공급되고 양분만 공급되면 무한정차를 요구합니다. 그 고추가 우리 여기서 재배하면 1년생이죠. 그죠? 그 열대나 아열대 가면 1년생 아닙니다. 단연생입니다. 그냥 막 자랍니다. 네. 콩은 어떻습니까? 콩 1년생이죠. 원래는 만주나 저쪽에 콩이 원산지입니다.
얘가 원래는 조금만 맞으면 계속 능골 친구 담쟁이처럼 계속 자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육종을 했죠. 야, 쓸데없이 키 자꾸 클 필요 없다. 1m에서 또는 80cm에서 스탑해야겠다고 하니까 하지 않습니까? 자, 콩 나왔으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콩 재배하시다 보면은, 야, 어떤 집에 가니까 농사 정말 잘 찐 겁니다. 8월 달에, 7, 8월 가는데, 잎이 무성하고 키가 이만합니다. 와, 또 김 사장 원래 막 대풍 났네 했는데, 9월 달에 가니까,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가니까 콩이 하나도 없습니다. 콩이 왜 들어갔습니까? 언제가 다 예? 줄기로다가, 잎으로다가. 그래서 옆집에 이제 김 사장님 말고 이 사장님이 계시겠죠. 이 사장님은 뭐 맨날 놀러나 다니고 콩 대충 심어놓고 그름도 안 주고 그냥 댕기는데 노랑띵띵한 키가 한 50cm 밖에 안 되는데 가을 뒤에 이 안에 뭐 꼬투리가 많이 달리고 콩이 막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신다. 오히려 게으른 농사꾼이 부지런한 농사꾼보다 더 농사를 잘 짓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생리적 특성을 공부를 많이 하시가, 야, 콩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콩 얘기 나왔으니까. 어떤 분이 제가 옛날에 이제 교육을 하는데, 교수님, 6월 말에 콩 심어도 됩니까? 이래서 교육받는 분이 저는 요 주변인 분인 줄 알고, 예, 뭐 6월 말까지 충분합니다. 8월 말, 9월 초에 돼서 교수님, 콩이 키만 멀쩡하게 크고 무엇이 꼬투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 그 어딘데? 하니까. 뭐 어디 지역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해발 고도가 얼마입니까? 600m입니다. 해발 고도가 600m입니다. 이 사천이 지금 몇 m입니까? 20m 되겠죠. 그렇습니다. 600m 하면 엄청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질문, 답 이걸 정확하게 맨투맨으로 딱 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실 콩은 6월 말에 재배해도 된다 하는 순간에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남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찍지만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이제 질문 나왔으니까 제가 또 답변 드립니다. 감자. 감자는 보통, 감자 하십니까? 별로, 한 분 말고는, 한 분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모아서 하시겠습니까? 요거 하고, 모아서 하십시오. 고구마하고, 콩하고 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실제 여사님인데, 장본인인데, 이분은 이제 매년 이렇게 이식을 하고 계십니다. 요것은 이제 산청에 돌아지고 저희들이 뭐, 요거 중요합니다. 요 토양 pH, 토양 pH, 혹시 내 토양이 pH 알고 계신 분? 아니, 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내 땅인데, 내 땅의 특성도 모르시고, 뭐, 농사 지으시면 이거 안 되는데. 자, 보통 우리나라의 논토양은 pH가 5.5에서 5.7 정도입니다. 밭 토양은 6.5에서 6.7. 콩을 재배하시려고 하면 pH가 높아야 됩니다. 한 7 정도 이상으로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지를 뿌리고, 박테리아가 있는 1년 정도 재배한 또는 2년 정도 재배한 흙을 이렇게 종자에 코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뿌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pH를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작물에 따라서 이 pH 개념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지 몰라서 pH는 이제 산도라고 합니다. 산도. 이제 일본식이 돼서 우리가 pH 영어로 그대로 쓰는데 수소이온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에 대해서 뭐 과학적으로 보면 머리 복잡한데 이게 이제 pH가 낮다. 그러니까 3이나 4 정도 된다 하면 황토흙이나 아예 산에 있는 이런 흙입니다. 4.5 뭐 이렇게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알칼리성 토양이다 하면은 바닷가, 그러니까 소금이 좀 있다든지 석회가 좀 많은 이런 쪽은 pH가 8, 9, 10까지도 갑니다. 그런 토양은
강한 산성 pH가 5 이하나 pH가 8 이상 되는 데는 작물이 좀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크게 가리지는 않는데 pH가 좀 높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pH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면 5.5에서 7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다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논이나 밭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토양 속에 미숙 유기물이 많으면 안 됩니다. 덜 썩은 퇴비를 좋다고 해서 집어넣다가는 한 방에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2년까지는 잘 자라다가 3년 되니까 뭐 그냥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연작을 하시면 절단납니다. 내가 도라지 농사를 지을 건데 땅을 샀습니다. 근데 이분이 작년까지 그 도라지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땅 샀으니까 새로 시작하자 해서 도라지 모종 뭐 한 1,000만 원치 사와가지고 한 몇 헥타르를 확 심어놨습니다. 그럼 첫 해는 잘 자랍니다. 그 다음 해 되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다가 3년쯤 되니까 뭐 거의 80%가 전멸해버립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인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삼 재배하시려고 하면 예정지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심기 전에 2년, 최소 1년, 2년 정도 토양을 걸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비육도를 높여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그만큼 양분을 많이 탈취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과거에 재배했던 인삼 농장에 다시 재배한다. 절단 나버립니다. 도라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균에 감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균에 감염되는 경로는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뿌리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하나는 뿌리에 상처가 있다든지 연약하든지 그리고 겨울철 되면 중산간지에 좀 비료를 조금 주고 빨리 키우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은 동해에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소위 동상 걸려버립니다. 우리 동상 걸리면 손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라지 뿌리도 갈라집니다. 그 사이로 균이 침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무름병처럼 완전히 물러져서 썩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상부로 감염이 되는데 아까 태풍 말씀하셨는데 줄기가 이렇게 서 있다가 바람이 분다든지 또는 내가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쓰러지죠. 쓰러지면 그 쓰러진 상처가 치료가 되기 전에 그죠? 치료가 되기 전에 이 균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게 전멸나는 거죠. 고구마, 감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고구마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고구마 수확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저장을. 고구마 수확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3일 정도. 3일 동안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야,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치료를 해야 됩니다. 큐링이라고. 그 말은 딱지가 않게끔 해야 됩니다. 바로 캤다고 해서 저온 저장 갖다 놨다가는 절단 납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 고온에서 상처가 가라앉도록, 딱지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큐링 치료입니다. 도라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작물에 공이 적용이 됩니다. 꼭 이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도라지 뿌리 썩은병이 뿌리로나 아니면 지상부의 경헌, 줄기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답변이 나왔죠. 그러니까 토양 자체의 균이 적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EM 들어보셨죠? 유용 미생물을 가지고 한 2주에 한 번씩 그냥 스프레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했으면 그럼 미생물이 뭔데? 이런 질문을 하실 거거든요. 이 미생물이 있으면은 거기에 섬유질이 있지 않습니까? 섬유질을 분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는 또 죽습니다. 금방 죽고 사체가 되는 거죠. 그게 또 양분으로 쓰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선충이라는 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선충이 애가 또 달라 들어가 요즘 선충이 심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선충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도 미생물질, EM을 2주에 한 번씩 또 살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사천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M 그냥 주십니까? 아니면 말통에 5,000원 받습니까? EM만. 아, 그래요. BM만 주시고 EM은 안 줍니까? 예.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제 했고 pH가 요것은 그 6.8 정도 됐습니다. 요것은 뭐 지금까지 하는 과정이고 요렇게 이제 자라나는 거죠. 조금 이제 지금까지 다 설명드렸죠. 도라지하고 품종은 몇 가지 있습니까? 예, 지금 알려진 거는 6개 정도 알려져 있는데 자 이제 장백 도라지부터 수포 도라지 뭐 종자는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수포 도라지 자체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청도라지입니다. 그죠? 백도라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가 구입을 해 심으니까 년den께 일반 도라지 10배가 성장. 그러니까 거의 청도라지라니까요. 그 품종이. 예. 자, 이제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F1 잡종 들어보셨습니까? 옥수수는 무조건 F1 잡종을 쓰시죠. 아,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도라지가 하나는 뿌리가 엄청 잘 크는 거고 근데 약점은 얘가 병해에 약하다. 예를 들어서 뿌리는 아주 잘 크는데 병해에 약하다. 뿌리가 잘 썩는다. 그런데 또 요 B라는 애는 뿌리는 별로 안 큰데 병이 아주 강한 겁니다. 병에는. 그러면은 서로 약점을 보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요것을 여러 가지 이제 6종 방법에 의해서 꽃가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요것을 이제 옮겨서 새로운 자식을 만드는 거죠. 그럼 요거 만드는 게 뭐냐면 뿌리도 잘 내리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도 강한 도라지가 발생하는 그게 일명 수포 도라지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게 꽃으로 나타나는 품종도 보시고 뭔지 아시겠습니까?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냥 예, 청도라지, 백도라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뿐이죠. 그런데 요거 보셨습니까? 이런 도라지 꽃 보셨습니까? 예? 처음 보셨죠? 오늘 여기 보신 분들은 아주 행운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게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겹도라지입니다. 이게 몇 겹입니까?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명 돌연변입니다. 우리 그 나폴레옹이 말 타고 이렇게 가다가 뭘 발견했습니까? 하고 떡 보니 네이클로바인데 총알이 바로 위로 탁 지나갔죠. 요거 딱 보시는 순간 오늘 행운을 가져가십니다. 나폴레옹보다 더 큰 행운을 가져가십니다. 농담 아닙니다. 요걸 이제 부직포로 해가지고 이렇게도 이제 하고 옛날에 제가 이게 잽니다. 제가 그때 한 80kg 나갈 때입니다. 지금 67kg 나갑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네요. 왜 그랬는지. 자, 이 이제 꽃은 우리가 초롱꽃과 합니다. 요렇게 생긴 게 다 초롱꽃입니다. 그러니까 벌하고 나비가 쉽게는 못 날아들죠. 왜냐하면 꽃이 위로 있는 경우가 약간 이렇게 밑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결혼식 할 때 청사초롱 달아놓고 하는 그 형태에서 나온 초롱이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 나물용으로는 이렇고 야경도라지는 3년근 이상인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4년 내지 5년 되니까 양리성을 완벽히 갖춘 형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키운 것은 양리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크면 좋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새싹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새싹삼은 어떤 데 질문하시면 새싹삼도 사포닌 다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감기, 기침, 냉병, 복통, 부스럼, 설사, 산후병, 부인병, 불면증 및 염증 등에 효과하니까 제가 약장사 돼버렸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포닌이 그냥 우리가 통상 그냥 사포닌 하는데 오늘 공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프레티코딘 A, C, D 하고 폴리, 갈라신, 폴리는 함께랑 같이 있는 갈라신 D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스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제가 못 읽겠습니다. 뭡니까? 스피나, 스트롤. 그 다음 스피나, 스트롤, 글루코사이드. 글루코 하니까 뭡니까? 설탕이 있다, 당이 들어가 있는 복합 다당체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눌린.
그럼 요게 이제 프레티코돈 D만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만 하나만 프레티코돈 A, C, D니까 요것만 하나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동물 실험에서 진해 거담작용, 중추신경억제작용, 혈당 강화작용 나오죠, 그죠? 그 다음 콜레스테롤 대사 개선 작용, 항암 활성 효과, 항염증, 항비만, 다이어트까지 다 됩니다. 이게 프레티코돈 D 하나만 갖고 된다는 겁니다. 여기 몇 개입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 네. 요 하나만. 그러면 나는 진해 거담 있지 않습니까? 요 거담 쪽에만 효과 있겠다 하면 여기서 우리 학문하는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프로틴 코돈 D 요구이 많은 형태로 도라지를 키우든지 가공을 하든지 하겠죠. 요게 과학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거는 저희들의 몫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건조를 하시면 이게 많고 적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건 조금 이제 복잡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수원이나 계단식 물 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일을 하시고 연작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이식 할 때 수직으로 심는 거 그냥 대충 놓는다 했는데 비스듬히 심는 거죠. 그리고 또 옆으로 심는 거 요 세 가지가 크게 방법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심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양력으로 옆이 맞고 혈기도 좋겠고 옆으로 지금 안 낫겠습니까? 약간 수평계. 예. 아니 뭐 제가 우리가 일하기에는 그냥 옆으로 그냥 높아나는 게 제일 좋죠. 그냥 던져놓고 가면 되니까. 작업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장단점이 있겠습니까? 옆으로 그냥 높여놓은 겁니다. 이래. 요거죠. 요렇게 쉬운 거 하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그냥 누파난 거 하고 이렇게. 옆으로 누파나면 뭐 파종하기 수월치 그냥 쭉 파종이라든지 육미이식하기 그냥 쭉 놓으면 가면 되니까. 작업은 엄청 편합니다.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일하는 데 장점이 있죠. 그 다음 또 장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예, 수확하기도 뿌리가 깊게 안 내리니까 수확하기 편하죠.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빨리 살던데 예,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잔뿌리가 겁나게 많이 납니다. 잔뿌리 많으면 사포닌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 예? 아, 크기가 크지 않는다. 그러니까 잔뿌리로 대신을 하는 겁니다. 요게 동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에 지 표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얕게 분포하기 때문에 이게 추운 지방에 해발 고도가 높다든지 추운 데는 얼어버립니다. 겨울에. 그러니까 봄 되면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니까 3년 되면 다 썩어봅니다. 그러면 이 사천이 따뜻한 지방에 영하 5도씨 이하로 안 내려가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영하 뭐 15도, 20도 이래서 하면 이건 뭐 절단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크기가 지가 알아서 조절합니다. 대기 추운 지역은 얘가 안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산삼처럼 아주 조그맣게 자랍니다. 잘 안 큽니다. 근데 얘를 비료를 줘가지고 수프 도라지 만들듯이 키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로 지가지고 동에 다 입어버립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키우시려면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잔뿌리 많게. 그러니까 사천은 제가 볼 때 해발 고도가 한 150, 200 되지 않는 한, 제가 온도를 정확히 모릅니다. 본인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최저 온도, 최근 30년간 또는 최고 20년간 사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의 최저 온도를 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5도 이상 내려가면 그렇게 심으면 안 됩니다. 뭐 한 마이너스 3, 4도 정도는 문제가 없다.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워서 심으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뿌리가 깊게 내려옵니다. 예, 상품성 아까 말씀드렸는데 뿌리가 깊게 내립니다.
대신에 우리가 작토층, 경작층을 깊게 파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동력이나 기계 사용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또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배수가 만약에 잘 안 되는 논이나 밭이다 하면은 이게 절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간 비스듬히 있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뿌리하고 이제 또 보관 방법, 토양 경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저희들은 과학적으로 딱 찔렀을 때 이게 저항도가 어느 정도냐, 단단하냐, 안 단단하냐 이런 걸 다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드리고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잔대에 대한 정보를. 짠데에. 잔대. 짠데는 지금 우리가 농촌진흥청 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느냐면 충북 음성에서 짠데를 이제 거기도 전문적으로 연구보다는 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품종 정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통상적인 재배는 합니다만 짠데에 관해서 뭘 원하십니까? 효능을 원하십니까? 재배법을 원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하고 있는지. 재배는 합니다. 예, 그거는 전문적으로 더 이제 제가 요 유튜브 촬영하니까 요 중심으로 드리고 어설프게 제가 답변 드리면 오히려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제가 답변 드리고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인삼을 3년 정도에서 심는 인삼이 효과가 사뿐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육림을 그대로 심어놓으니까 그거는 옮겨 심는 게 효과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제가 답변 드리면 한 곳에서 자라면 정착을 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옮기면 얘가 새로운 데 정착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엄청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물질들이 많이 생성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중에 산삼, 인삼을 말씀드렸는데 왜 산삼이 효능이 높느냐 질문 드리기 전에 산삼이나 약 쪽으로 유명한, 약초 쪽으로 유명한 데가 어디입니까? 제천. 예, 제천도 있고 함양도 있고 산청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다 어디입니까? 겨울이 추운 지역입니다. 겨울이 춥다 하는 것은 얘가 지가 봤을 때, 그죠? 인삼이나 산삼이 봤을 때, 약용작물이 봤을 때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물질들이 다 뭡니까? 항산화 물질, 항노화 물질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거기입니다. 그게 다 약용 작물이거든요. 똑같은 작물을, 콩을 예를 들면 콩을 중산간지에 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야지 재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단백질인데 그 중에서 아이소플라본, 우리말로 이소플라본 들어보셨죠?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럼 품종적으로 요 아이소플라본이 많은 품종이 있습니다. 18달 콩이라든지 있는데 이거 말고 기후적으로 재배대에 따라서 보면은 추운 지방에서 재배할수록 여기 많이 생성이 됩니다. 몇 배 차이가 납니다. 뭐 많게는 몇십 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옮겨 심으면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뿌리도 많이 나고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데 문제는 이식 비용이 많이 들죠. 게다가 상처가 나면 그걸로 균이 감염됩니다. 그래서 지금 6년근을 친환경적으로 유기재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대체해서 5년생 인삼이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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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옹기 심을 때, 도라지 옹기 심을 때 비스듬히 심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뿌리가 얕기 때문에 겨울 동해를 깎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도랑 사이에다가 이제 이 물기도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로타를 칩니다. 고를 쳐가지고 그 일부를 이제 위에다 뒀는데
그 넣는 시기가 어느 시기에 설치하는 가는 것입니다. 야, 진짜 프로나시네. 지금 질문이 뭐냐면, 이분은 프로님입니다. 질문이 뭐냐면, 예, 지금 옆으로 눕혀서 심는 거, 약간 비스듬히 심는 것은 약간 추운 지방에 동해를 입는다. 얕게 심기 때문에. 그러면 고랑의 관리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흙을 폭투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게 아주 명확한 답변입니다. 그 답을 다 하셨는데 어느 시기냐면 가을에 하시면 됩니다. 예, 겨울 되기 전에. 그래서 보통 꽃이 이제 8, 9월에 피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 달에 이제 열매가 맺히고 꽃들이 맺혀서 이제 떨어지는 건 10월 달 되면 거의 잎하고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럼 그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11월 달쯤 돼도요. 충분히 얘들이 양분이 밑으로 아직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수확하는 게 어느 시기가 가장 적당하냐 질문을 하시는데 9월 달보다는 10월 달에, 10월 달보다는 11월 달에 훨씬 뿌리가 굵고 양리성이 뛰어납니다. 예, 또 질문하십시오. 그런데 예. 도라지는 왜 지표면보다 3cm 밑으로 내려가네요. 그 9월, 10월 달에는 위에 보이는데 이 3cm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뭐가요? 도라지 자체가 다른 식물 양파 이런 거는 위로 올라도 관계없는데 이는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아, 땅 짚으면 자, 3cm 밑으로. 자, 제가 그럼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파는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밑으로 있지만 위로 남아. 양파는 심을 때 뭘 심으십니까? 모종을 심죠. 그죠? 그럼 양파라고 하는 것은 동그랗은 게 그게 줄기입니까? 아니면은 뿌리입니까? 줄기입니다. 줄기. 그게 밑에 있는 게 이렇게 예, 이 머리카락처럼 난 게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도라지는 뭐가 뿌리입니까? 뿌리가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물 차다 양분 차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럼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구마하고 감자 한번 하겠습니다. 고구마, 우리가 먹는 고구마는 줄기가 변형된 겁니까? 뿌리가 변형된 겁니까? 감자는? 감자는 줄기가 변형된 겁니다. 줄기. 고구마는 뿌리가 변형된 겁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잘 아셔야 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수분이 부족하다. 수분이 또는 많다. 과습 또는 한발, 건조죠. 예, 강한 것이 고구마가 강하겠습니까? 감자가 강하겠습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고구마가 강합니다. 뿌리가 변형되어 있고 전체 엉겨 있어서 고구마는 습해에는 좀 취약합니다만 아주 강합니다. 예, 한발에도 강하고 뭐 온도가 높아도 큰 문제 없습니다. 감자는 안 그렇습니다. 한발에 예, 한발에 아주 약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도라지 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처음에 건조 과정도 좀 궁금하고 예. 온도도 좀 궁금하고 예. 그 예를 들자면 저는 그 도라지를 제가 지금 도라지를 4년째 지금 땅에 친환경 인정은 안 받았지만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아까 그 뭐 이렇게 깊게 심고 막 이렇게 깊이 내려가잖아요.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짚으로 멀칭을 해서 이렇게 밑에 안 내려가게끔 하면서 이제 키웠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캐서 포를 만들면서 떠물에다가 일단 한번 쪄서 했거든요. 예.